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수요일 오후부터 광복절 당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찜통더위라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이 기온이 같아도 습도가 높으면 느껴지는 더위는 더욱 심한데요. 오늘도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습도까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이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울진에 계신 분들은 외출 시에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광복절에 일본 규슈 지역을 관통한 뒤 금요일에는 독도 해상에 도착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은 수요일 오후부터 광복절 당일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직접 영향권에 드는 금요일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1도, 영덕과 포항이 32도, 경주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1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은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에서 네 번째로 영일만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죽도시장과 포항 운하, 송도 영일대 해수욕장을 아우르는 포항 중심 시가지 일원인데 침체된 포항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기대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포항시 영일만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했습니다. 포항시 송도동에서 환호동을 잇는 약 2.41제곱킬로미터 73만 평으로 포항 운하에서 죽도시장, 송도 영일대 해수욕장, 환호공원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관광특구로는 33번째, 경북에서는 1994년 경주와 97년 울진, 2010년 문경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이번 지정은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보유 여부,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 1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을 통한 국도비 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반 휴게 음식점의 5개 영업 허용, 축제 및 행사 시 도로 통행 제한 요청, 옥외 광고물 표시 방법 제한 완화 등 규제를 덜 받습니다. 무엇보다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개발 의지를 확인한 민간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특구 지역 내에는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겹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해상 케이블 사업, 특급 호텔 유치, 구포항역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유일의 해양 관광 특구가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 관광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10월 신라문화제를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개 모집하는 사업은 신라 K-팝 커버댄스 페스트와 코스프레 퍼레이드 경연대회, 저작거리 부스 운영 등입니다. 올해 신라문화제는 신라화랑에게 풍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황성공원과 시가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경주시는 오는 10월 1일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제1회 시민 원탁회의에 참가할 시민 200명을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며 원탁회의에서 토론을 이끌어가는 진행요원 40명은 오는 26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제1회 시민 원탁회의의 의제는 지난 7일 시범회의에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문무대왕릉 관광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논란을 빚은 가운데 포항시에서도 이달 초부터 수돗물 필터가 검붉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포항시는 정확한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채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샤워기 필터가 검붉게 변해 있습니다. 필터를 새로 교체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수도꼭지에 물티슈를 대고 10분 정도가 지나자 황토색 얼룩이 생깁니다. 많이 불안하죠. 애들 또 하필이면 또 발진이 막 올라오고 등하고 이런 허벅지 이런 쪽이랑 이렇게 빨갛게 땀띠 같은 것처럼. 이 아파트 65건을 포함해 접수된 피해 신고만 96건. 수돗물로 요리나 설거지를 해왔던 주민들은 이제 생수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수돗물 속 망간과 염소가 반응하면서 검붉은 이물질을 만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소독을 위해 염소 함유량을 높이면서 망간과 염소의 반응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수질 검사 결과 먹는 물 기준에는 적합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열흘 넘도록 계속된 현상에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제 발진 부분, 피부 가려움증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사람 인체에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확산되자 포항시는 뒤늦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터 부분하고 이제 저수지에 침전물을 수거를 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8명의 전문가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무슨 성분인지는 정확히 밝혀내겠습니다. 인천에 이어 포항 수돗물에서도 검붉은 이물질이 나오면서 믿고 마셔야 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져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릉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독도 방문객은 17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반일 감정이 증폭되면서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인 14일부터 16일까지 육지와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표 대부분이 이미 판매된 상태입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4,8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습니다. KBS가 비상경영 계획에 따라 포항과 안동 등 7개 지역방송국 폐지를 확정한 가운데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KBS 포항방송국이 지역사회에서 공익적인 역할을 못했다면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지 폐지를 결정한 것은 공영방송의 의무를 포기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동에서는 지난주 13개 시민단체가 KBS 지역방송국 폐쇄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반분권적 발상이고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KBS의 기본 철학을 스스로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핵고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는데 초반 시세는 지난해보다 40% 떨어진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고추값이 폭등했던 지난해보다는 떨어졌지만 평년에 비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문제는 갈수록 소비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부터 핵고추 경매에 들어간 서안동 농협 고추유통센터. 지역 농협 공판장이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말린 고추를 연중 상장 경매하면서 이곳의 시세는 산지 시세로 대표됩니다. 어제 경매가 기준 붉은 고추는 1kg당 평균 1,900원, 말린 고추는 600g 한 근당 평균 8,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0% 정도 하락했고 평년보다는 20% 오른 수준입니다. 올해는 적절한 강수 일조량에다 탄저병 등 병충해 피해가 적어 고추 작황은 최고라 할 만큼 좋아 농가 기대가 컸습니다. 저 노지 고추가 많이 달려가지고 쓰러진 적은 처음 봤어요. 원래 재미는 없지요. 작년에는 제가 고추를 고평수해가지고 9천만 원 했는데 올해는요 5천만 원도 모았거든요. 가격 하락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생산량이 한 몫을 했지만 시장 수요가 크게 낮아진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가격 급등으로 고추 소비에 큰 손인 국내 유통 외식업체들이 대거 중국산 고추로 돌아섰고 경기 불황에 업체 수까지 감소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산지 농가들의 출하가 몰려드는 다음 주부턴 지금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 평년 수준을 가까스로 유지할 거로 예상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가 초반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 사이가 가격이 완전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출하가 된다면은 한 9,000원 선에서 아무리 마감이 안 되겠네.
한편 영양고추유통공사도 올해서 홍고추 1kg에 특등 2,000원, 1등급 1,900원의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영양고추유통공사는 다음 달 30일까지 홍고추 6,200여 톤을 지역 농가에서 사들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시는 연이은 폭염과 북동풍의 영향으로 관내 연안의 표층 수온이 상승하자 고수온 피해 사전 차단을 위해 양식장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고수온에 취약한 육상 양식장을 방문해 방제 장비 보유 현황과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양식수산물을 조기에 출하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업비 1,700여만 원을 들여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과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도 추진합니다. 한편 포항시는 현재 62개 양식장에서 넙치와 우럭 등 약 9,800여 마리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올해 21가구의 1만 주택에 태양열 온수기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세대당 설치비 390만 원 가운데 234만 원으로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 한부모 세대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울진군은 이와 함께 올 상반기 100여 가구에 3kW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31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대구시청 공무원 10명 중 3명이 남성입니다. 그만큼 아빠 육아휴직이 늘고 있는데 민간 기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청 공무원 이영승 씨는 매일 아침 아내를 자동차로 직장까지 데려다 줍니다. 아들아 간다, 빠빠. 아들아 빠빠해, 빠빠. 다음은 4살 난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차례. 안녕, 잘 갔다 와. 평소 같으면 자기도 출근해야 할 시간이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살림을 시작합니다. 살림과 육아를 도맡았던 아내가 직장이 생겨 남편이 육아를 전담하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하기 전에는 육아가 이렇게 고된 건지 잘 몰랐는데 이제 육아휴직 하면서 이제 아이를 좀 돌보다 보니까 힘들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구시청 육아휴직자 85명 가운데 남성은 25명으로 30%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14명이던 것이 2배 늘었습니다. 대구의 민간 부문 아빠 육아휴직자 비율은 13%로 전국 평균 20.7%에 한참 못 미칩니다. 기업체의 아빠휴직은 그나마 대기업을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 대구 1가정양립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에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등을 잘 활용하는 기업을 가족 친화 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여 곳에 불과했던 가족 친화 기업이 올 들어 9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가족 친화 기업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그런 직장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적 지원이 더 뒷받침해준다면 지역 중소기업에서도 일 가정 양립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경북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에 의한 물놀이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포항시 화진 1위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한 명이 사고를 당했고 이어 11일에는 용한리 해변에서 물놀이 중이던 한 명이 구조됐습니다. 이들 모두 너울성 파도에 물놀이를 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해변에서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라며 위험 예보제를 1단계 관심에서 2단계인 주의보로 격상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코레일 경북본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경북도 내 음식점, 숙박업, 체험교육 등 문화관광 관련 사회적 경제기업과 코레일의 경북관광 순환 테마 열차와 결합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레일 관광 연수 상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 경북본부는 건물 1층에 경북 사회적 경제 홍보판 매장과 무인 카페도 마련했습니다. 홍보 판매장 개소는 지난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사회적 경제 청년 상사맨의 판로 개척 결과입니다. 뇌물수수 사건의 부당 허가까지 드러난 영주시 문제의 돈사와 관련해 최근 허가 당사자인 영주시가 해명을 내놨는데요. 사실을 왜곡한 거짓 해명 논란 때문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시가 지난 5일 발표한 문제의 돈사 관련 입장문입니다. 돈사 허가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해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힙니다. 이 해명이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처음 업자 A씨가 돈사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2년 뒤 영주시는 식수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허가 신청을 반려합니다. 업자는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영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5년 대법원은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업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업자가 돈사 분뇨를 전량 외부로 위탁 처리한다는 조건, 다시 말해 환경에 미칠 영향이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듬해 업자는 대법원 승소가 가능했던 조건, 즉 분뇨 전량 위탁 방식을 바꿔서 분만 위탁 처리하고 뇨는 액체 비료화해 농경지에 뿌리겠다는 내용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영주시는 당초 신청 조건과 달라졌고 무엇보다 대구환경청이 2차례나 분뇨는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품은 업자가 다시 법원에 간접 강제 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분뇨 전량 위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무슨 이유에선지 최종 승인기관인 영주시는 돈사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1년의 과정을 볼 때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해 돈사 허가를 내줬다는 영주시의 입장 발표는 거짓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주시는 진행 과정을 일일이 밝힐 수 없어 함축적인 대목만 담았을 뿐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합니다. 최종 결과는 숨기고 사실상 효력이 없어진 대법원 판결만 강조해 사실을 왜곡한 영주시의 해명에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명확하게 사실을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판단은 시민들이 하리라고 봅니다. 영주시는 그 누구보다도 이 돈사를 둘러싼 허가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해 시민들에게 전달한 입장 발표가 과연 책임기관으로서 옳은 행동이었냐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현장 복귀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 상반기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율은 65%로 지난해에 비해 3.45%포인트 상승했으며 여기에는 올 초부터 운영을 시작한 공단 재활지원팀의 재취업 특화 서비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재활지원팀은 32개 민간 취업기관과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공단 등과의 연계 서비스를 비롯해 취업 설명회 개최 등 직접 서비스를 통해 대상별 맞춤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 오천읍 지역 28개 자생단체가 포항시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천읍 자생단체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생활쓰레기 자원화 시설인 SRF 반대 민원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낙연, 박정호 의원을 주민 소환하는 데 대해 방법과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 오천읍 이장협의회와 체육회, 원동과 문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등 자생단체들은 주민 소환 추진으로 오천의 이미지만 나빠진다며 서명을 중단하고 포항시에도 특단의 환경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올 들어 벌에 쏘여 이송된 환자는 3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나 증가했습니다. 또 벌집 제거를 위해 119가 출동한 사례는 올 들어 8,200여 건으로 이번 달에만 하루 평균 312회 출동했습니다.
찜통더위라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이 기온이 같아도 습도가 높으면 느껴지는 더위는 더욱 심한데요. 오늘도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습도까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이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울진에 계신 분들은 외출 시에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광복절에 일본 규슈 지역을 관통한 뒤 금요일에는 독도 해상에 도착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은 수요일 오후부터 광복절 당일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직접 영향권에 드는 금요일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1도, 영덕과 포항이 32도, 경주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1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은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